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이 지역들 중 상당수는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70%를 웃돌면서 공공주도 방식에 긍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잘 예의주의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지역 다녀올 텐데요. 1부에서 만나볼 두 곳,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그리고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에서 투룸 오피스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서울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미래가 밝은 두 곳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무료 전화 이용하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두 곳 갈 거고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 기준으로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6천 3백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두 지역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3도심 안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역세권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오피스텔 이제 두 지역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주택을 이제 취득하기에는 이제 취득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꺼려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투자로 지금 많이들 눈길이 가서 이제 수요층 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몇 개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4.6%로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축에 한해서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실 경우에는 이제 85%의 감면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세금적인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고려를 해보신다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일정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은 오히려 이제 오피스텔 투자로 세금 감면도 받는 이런 혜택들을 잘 알아두시면은 이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역으로는요, 투자의 1번지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제 강남, 특히나 이제 테헤란로 에 이제 인접한 이제 역삼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1.5룸 오피스텔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확실히 강남 지역의 신축의 공급이 확연히 작년과는 다릅니다. 정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신축의 공급 자체가 더욱더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것들은 더욱더 희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선점을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되파실 때에도 아무래도 역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더 가격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역삼역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역삼역에서 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강남의 귀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원룸하고 1.5룸하고 같이 혼합형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1.5룸의 가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세가 4억 5천에서부터 4억 6천 3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강남의 초역세권의 1.5룸 오피스텔을 약 5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강남에 좀 똘똘한 한 채 또 원하신다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시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원스톱 라이프 최적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한 번쯤은 꼭 거주를 해보고 싶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강남 자체의 임차 수요 자체가 다양한 직종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역삼동은 1차적으로 이제 테헤란로의 고소득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집 근처에 정말 가까이에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인 만큼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라는 핵심 사업의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투자 1번지라고 불리우고 있는 강남의 역삼동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재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발달하는 겁니다. 입지 여건, 주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쭉쭉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인데요. 하지만 강남구는 이제 신축의 매물들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력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밀도 자체가 촘촘하게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을 다 부수고 새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소형 주택,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층 자체는 더욱더 두터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32.6%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1인 가구의 증가폭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제 대체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의 수요층 자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여기에 작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강남 4구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의 개발 호재를 미리 선반영을 해서 집가 상승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생활 인프라, 많은 일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더욱더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바둑판처럼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 다양한 노선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의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이제 역삼역,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그냥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다, 테헤란로 거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바로 위에 뭐 도보로도 9호선 라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분당선이라든지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이 가능한 교통이 정말 편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에 이제 삼성역이죠. 이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삼성역까지도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불과 이제 2정거장밖에 차이가 걸리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강남의 모든 지역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강남의 일자리들 딱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보로도 충분히 강남역 업무 시설과 상권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는 또 서초도로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첨단업무 복합단지가 탄생이 되고 바로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벨트라든지 바로 또 윗블럭에는 뭐 언주역이라든지 이쪽 라인에 차병원에 이제 의료관광 산업벨트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노년 신사상권 명품 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뭐 청담이라든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까지 정말 핵심 업무지구의 딱 중간에 딱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서 역할을 더욱더 해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을 보면 많은 직장군들이 있고요. 강남입니다. 기반 인프라들이 워낙에
톡톡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를 선호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 또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청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잠실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역삼동, 논현동 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정부에서 묶어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나 집가 상승이 크게 올라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놨는데요. 바로 그 핵심 사업이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숙박이라든지 업무, 컨벤션, 스포츠, 마이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가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이제 경제적 효과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남의 입지는 뭐 평당 지금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1억 원이 훌쩍 넘어섰는데요.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남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 자체가 뭐 현대차 GBC라든지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라든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 정말 거주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더욱더 살기 좋은 강남구, 더 비싸지는 강남구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 보신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남 지역이다라고 강남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GBC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50층 규모 이제 3개 동이 이제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들이 들어오는 정말 강남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업무 단지가 크게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용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무려 122만 명의 이런 임차 수요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수요층 자체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은 삶의 질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집을 찾는 게 내 집과 일자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거를 가장 집을 구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이제 역삼동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겠다. 또 인근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도 추진이 되면서 앞으로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했던 이제 영동대로 일대를 거대한 지하 도시가 강남에서 정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겨납니다. 이제 지하에 광역 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를 구성을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복잡했던 강남대로 라인 일대가 굉장히 거주 환경이 좋아지겠습니다. GTX가 A 노선과 C 노선이 동시에 들어서는 그런 핵심 노선을 갖추겠고요. KTX뿐만 아니라 위례 신사선, 뭐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버스 노선 52개 이런 모든 교통들이 혼합이 돼서 지하 도시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게끔 만들면서도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더욱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는 이제 강남구 지역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만큼 정말 교통의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삼동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지금 신분당송 공사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1단계 신사까지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제 2단계 이제 용산까지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 이제 동시에 두 곳이 들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례 신사선이라고 하는 이제 위례 신사선도 들어옵니다. 위례에서부터 삼성역을 거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위례 신사선까지 지금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도 맞물려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의 개발 계획들 강남구 일대 호재 얘기로 이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액적인 구조 한번 볼게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금 강남 지역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가격이 가장 저점이라고 불리울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지역은 이제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 뭐 땅값만 오르나요?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값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가구가 대세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실 하나, 방 하나,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위치하고 있는 시세가 지금 4억 5천에서부터 4억 6천 3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5천만 원에 강남의 똘똘한 1.5룸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도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월세 수요 정말 많지만 그만큼 공급이 신축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보증금 2천에서 월 110에서 120만 원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얘기 함께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에는 영등포 라인으로 갑니다. 양평동 6가 기다리고 있고요. 투룸 오피스텔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6,500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호선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양평동 6가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 6가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제 서남권에서도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하면 바로 영등포가 떠올리실 텐데요. 정말 예전에 노후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역시나 영등포 하면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자체들이 도심권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조망권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도심 속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안양천,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되겠죠. 도심 내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요, 공급 물량을 좀 살펴보시더라도요, 같은 뭐 영등포동이라든지 당산동에 비해서 양평동 자체가 공급 물량이 가장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투자하실 때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양평동 하면은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지금도 수많은 공사 현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 근처에 뭐 굳이 뭐 당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뭐 마포까지 갈 필요가 없이 양평동 내 자체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사업하기도 굉장히 적절할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평동 6가에서 이용이 가능한 지금 노선 자체는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9호선 라인입니다. 9호선에서 제 걸음으로 한 4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왼쪽으로는 목동 생활권, 오른쪽으로는 뭐 여의도 생활권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바로 앞에 내 집 바로 앞에 또 안영천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벚꽃이 굉장히 흐드러지게 많이 폈는데 이렇게 구경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 구청이라든지 뭐 다리만 건너면 이제 마포라든지 이렇게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의 마트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산동, 물레동,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마트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을 신흥 주거지로 형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런 대기업 마트들이 들어와서 신흥 주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분위기 영등포 일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호재 얘기로 이어갈게요. 어떤 개발 계획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2030 개발 플랜에 따라서 여의도와 함께 국제 금융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 하에 여의도가 개발하면 할수록 같이 상승하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등포의 그런 모습들을 탈피를 해서 지금 영등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에 지금 대규모의 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섰는데요. 뭐 실제로 영등포 시장역 쪽에 분양가 자체가 지금 분양가 대비 지금 시세가 뭐 3~4배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주 환경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뭐 영등포 로타리도 고가차도가 철거가 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변화될 모습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도심인 만큼 이제 그 영등포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교통호재도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뭐 월드컵 대교라든지 성산대교라든지 뭐 국회대로 뭐 지하도로라든지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평동이 직접적인 교통 호재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월드컵 대교를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에 개통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도로와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올해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제 교통이 굉장히 또 수월해지면서 앞으로 이제 뭐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물지 바로 앞에 공사하는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차량들이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면서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집 근처가 지금은 어수선하지만 올해 금방 깨끗해지고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편의성이라든지 쾌적성이 더욱더 높아지고요. 앞으로 더욱더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 발전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의도에는 계속해서 업무 시설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신축보다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있지만 여의도 자체 신축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의도 직장인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정치와 관련된 이런 직장인들 수요 자체들이 다 영등포 지역으로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보셨을 전국에서 가장 큰 또 현대백화점이 얼마 전에 또 개장을 했고요. 또 이곳에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과 또 호텔까지 입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등포와 여의도는 함께 변화가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육가고요. 이제 9호선 선유도역에서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준공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오피스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점. 도심권 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한강 조망권과 안양청 조망권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지금 3억 4,500만 원에서부터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 이맘때쯤 영등포의 투자 금액이 한 4천 정도가 적당했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2천만 원도 충분하게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을 2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소액으로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는 좀 월세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지역의 시세가 보증금 약 2천에서 3천만 원에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임장 활동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 오늘 두 지역 다녀왔어요. 영등포구 양평동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소식까지 나눠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릴게요. 자,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요. 장소 잘 확인하신 후에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석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미나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6분 26초 지났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지역 가보실 건데 제가 지역 좀 살짝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가실 곳 직주 근접 입지로 참 임차 수요 많은 곳입니다. 서초구 기다리고 있는데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는 동부권의 핫플이죠.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가실 곳은 저희 서초구입니다. 양재동으로 가볼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신분당선 탈 수 있는 양재역과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투룸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저희 오늘 2부 꾸며드립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4월 달이 벌써 이제 4월 달이죠. 이제 4월 1일이에요. 오늘 4월 1일. 그렇죠.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빨리 가는 게 정말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꽃도 굉장히 만개하고 이제 막 벚꽃도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4월 달에는 일단은 지난달에 그죠? 이제 3월 달 말 기준으로 해서 공공재개발의 이런 택지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죠. 총 21곳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또 강북 지역들에 많이 몰려 있죠. 강남 지역도 있겠지만 강북 지역들의 이런 노후화된 지역들이 이제 선거 그런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공급이 어느 곳에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뭐 1년 안에 이런 동의율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동의율 자체가 이제 3분의 2 이상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재개발을 진행해 오던 지역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의율은 맞춰줬겠지만 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러한 동의율 자체를 맞추기가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들이 물론 좋습니다. 공급 늘어나고 공공 진행하고 주택들 많이 늘어나는 것들 서울시 안에 물론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향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랄지 최소 7년 이상은 봐야 되는 것들이겠죠. 공급되는 시점 자체가 이제 27년, 28년 3기 신도시도 25년 이후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들, 서울 안의 지역들 2만 가구 이상의 이런 공급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그 해당하는 연도 전까지는 상당히 서울시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팩트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 두 지역들 입지는 상당히 훌륭하고 또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었던 이런 투룸과 쓰리룸의 이런 구조들 앞으로 이사철 대비해서 실거주 목적이랄지 투자의 목적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 지역들 두 곳 한번 소개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이죠. 처음에 일단 양재동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재동의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런 주거 지역의 주 트렌드를 끼고 있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 봄이다 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뭐 많은 꽃들도 피고 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그런 인프라 시설이랄지 녹지 공간 그리고 또 학군이면 학군 또 지하철이면 지하철 역세권이면 역세권 또 자차의 도로망들이랄지 상권의 확장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곳을 굉장히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강남 3구 지역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호선과 신분당선 이건 역시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죠. 그곳에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올해 GTX 신호선의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의 착공 소식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A 노선에서 학습을 했듯이 C 노선도 착공 소식이 올해 연말쯤에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개발 소식까지 있다는 것들이 가장 팩트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곳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평수 자체가 14평에서 1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런 평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자체가 5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아직은 5억 원이 채 안 되죠. 왜냐면은 이런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제 지나고 나게 되면은 올해 국토부에서 올해 발표한 공동주택이랄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거 바로 이제 주택 가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그 이후에는 상당히 또 오름폭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5억 원이 안 되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역시도 높은 전세가율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가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이러한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는 곳에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곳이 편리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다 갖추고 있어야겠죠. 주변에 우리가 의식주, 이런 생활하기의 편리성을 굉장히 제공해 주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주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한 혜택들이 이곳을 굉장히 장기간 머무르게 만들어주고 있죠. 지역에 굉장히 주변에 굉장히 직장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뭐 바로 옆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랄지 주변에 뭐 지하철을 타고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면은 주변에 워낙 많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충분히 만족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 수요까지도 항상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 지역에 현재 공급이 상당히 없다라는 것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자, 개발 호재도 없으면 안 되겠죠. 서초구를 가로질러 가는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곳에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뭐 GTX랄지 또 주변의 부지들의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재동이죠. 양재동을 한번 딱 지도에서 쳐다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는 천변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양재천을 끼고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뭐 구룡산도 위치해 있지만 반대쪽으로 뭐 매봉산이랄지 말죽거리 공원이랄지 양재 시민의 숲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굉장히 둘러싸고 있는 이런 녹지의 공간, 이런 활용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고 굉장히 입지를 상당히 녹지 효율도 상당히 높게 지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양재역 위쪽으로 이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이제 강남역 상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상권들의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 많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죠. 또 인프라랄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일자리도 이곳에 꾸준히 대기하고 있을 뿐더러 또 우측에는 도곡 대치동의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 학군의 수요를 이동해서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면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 자체가 학군이 워낙 유명한 곳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또 전입 신고를 하면서 더욱더 학군의 그런 장점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가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바로 옆에 이제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또 있으면서 많은 수요, 이주 수요들 또 가수요가 아닌 유효 수요, 실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 양재동으로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양재동에는 양재천변이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워낙에 많죠. 이 천변을 끼고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탄천과 만나고 또 한강변까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뭐 청담동이랄지 압구정동이랄지 또 삼성동, 뭐 잠실동, 대치동 이곳이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만큼 이 지역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개발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개발 구역으로 묶어놓으면서 더욱더 이런 어려움을 투자에 좀 어려움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1년 기간 안에 다시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되고 계속적인 그런 이런 개발의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양재천변 쪽으로 인해서 뭐 대치동이랄지 뭐 도곡동, 개포동이 대단지 아파트 단지화가 되어져 있죠. 또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의 반포동이랄지 뭐 서초동이랄지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아파트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화가 계속 내려오는 지역들, 그 최종 목적지에는 또 양재동이 있다라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봄이니까 상당히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벚꽃도 이제 지는 거고 또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내 집 앞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 또 탄천과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의 여가랄지 또 맛집의 명소들 양재천 카페거리랄지 주변에 이런 뭐 유명한 먹자 골목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양재동이죠. 양재동 위쪽에 주변에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많지만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좌측으로 이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양재 R&D 연구단지가 위치해 있죠. 연구단지랑 또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게 된다면은 강남역 주변에, 강남 상권 주변에 이런 대형 업무타운들, 이런 각종 벨트들이 업무타운들을 가장 구성이 잘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또 그중에 뭐 원조로랄지 뭐 강남대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 지역들이 또 강남구의 가장 큰 특징일 뿐더러 또 우측에 이것이 끝이 아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많은 일자리를 앞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로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동에서 삼성역에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고 양재역까지 GTX 신호선이 또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는 GTX의 초역세권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지리적인 장점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워낙 뭐 정비 기반 시설 워낙 잘할 거예요. 원장이 뭐 교통이면 교통, 버스면 버스, 자차면 자차, 이동하기 편리한 시설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현재 이렇게 많은 역사들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삼성과 또 양재역과 이곳의 수서역에 GTX 신호선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들, GTX A 노선과 C 노선과 복합해서 이 지역이 새롭게 꾸며지고 있고 또 도로면 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이랄지 또 위쪽으로는 이제 동부간선도로의 지화가 또 만나는 도로들, 또 올림픽대로랄지 간선도로망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 기반 시설들, 차량을 이용하시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건 언제나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제공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양재 R&CD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주변에는 이곳이 이제 현재 양재동인데 양재동 주변에는 뭐 지하 특화 혁신 권역이랄지 뭐 여기 양재 R&D 연구단지랄지 현대기아차랄지 이곳에 앞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상당히 위치해져 있고 뭐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입점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이 지역 주변에 양재 IC와 또 서초 IC 주변에 많은 일자리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을 또 주요 포인트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서초대로도 자체도 강남역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강남역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이제 테헤란로, 좌측에는 서초대로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 역시도 이런 부지들을 이용해서 가장 이런 용적률의 상향이랄지 결국에는 이런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측에 있는 테헤란로의 이런 많은 업무 시설들을 이쪽으로 또 분산을 시킬 수 있을 뿐더러 이곳에는 또 상업이랄지 또 업무와 쇼핑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서도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토지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용적률의 상향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주변 자체가 서초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앞서 말씀드린 GTX죠. GTX 신호선. 자,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자, 올해 착공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지켜봐야 된다,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GTX 신호선 자체가 이제 삼성역과 양재역, 강남권에 있는 뭐 수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호선 자체가 이제는 삼성역을 통해서 또 양재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 양재역이 그만큼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고 주거의 트렌드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GTX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 GTX 신호선이 우리가 들어오는 이런 역사들, 서울 안에 들어오는 역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신분당선도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강남대로를 타고 오다 보면은 상당히 지금 한참 공사 중이죠. 신사역에서 현재 강남역까지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항상 뭐 정체가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얻어볼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양재동과, 이곳은 또 양재동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에서 이제 강남권의 이런 상권들 또 최종적으로 연장 사업이 2단계까지 이루어지면은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용산에는 국제업무단지가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대형 업무단지들, 용산의 대형 업무단지들, 또 강남권의 대형 업무단지들, 아래쪽 판교까지도 대형 업무단지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신분당선의 가치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서초구를 질러가는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구간별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 동탄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이제 지하로 넣는다는 것은 이러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아볼 수 있겠죠. 정체 구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만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들, 또 위쪽에 토지들은 공원이랄지 업무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의 이런 많은 혜택들을 바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현재 가격 자체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5억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7천 예상되기 때문에 2천에서 3천만 원 이 정도의 소액적인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잡을 수 있을 뿐더러, 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엔 도봉구 창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실 건데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동역 중심으로 또 개발 호재가 참 많더라고요. 창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저 이제는 강북권이요. 노도강 지역들, 뭐 마영성강 포함해서 노도강 지역들을 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봉구 창동이죠. 창동의 이런 입지들, 현재 뭐 지하철 노선 자체는 1호선과 4호선 두 개의 호선을 갖고 있지만 이곳 역시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GTX 신호선이 연결이 되는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전용면적 자체가 한 40제곱미터, 실평수로 말씀드리자면은 24평형 정도의 이런 넓직한 3룸의 중형평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지역도 앞으로 상당한 많은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세가 자체가 이 지역도 역시 많은 인프라 시설들, 교통, 학군 워낙에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4,500에서 5,5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고요. 자, 이 지역이 일단 서울 2030 플랜 7광역 중심지로 한 곳으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서울시 안에는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것들, 이 지역이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했지만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런 중심지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 위주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주거 생활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프라는 워낙에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또 병원,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이 꾸준한 인구의 증가를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프라 시설도 워낙 확충이 잘 되어져 있고, 창동 자체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GTX 신호선이 같이 합쳐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호재까지도 갖고 있는 지역이겠죠.
기본적으로 창동 자체가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이제는 중상위권에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제는 중상위권에 항상 랭크되어 있을 만큼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그 결과가 이번 올해 21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으로 결과가 나왔죠. 노원과 도봉구들 이런 노도광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분들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매수자랄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이곳으로 많은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가 생겨나니까 이런 공시가격의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체크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창동역이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죠. 1호선과 4호선이 대단히 아래쪽에 CBD 업무 지역으로 연결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20분, 30분이면은 충분히 종로권이랄지 용산권, 대학로랄지 명동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고 또 우측에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은 또 노원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역에 7호선을 이용한다면은 아래쪽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또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성을 상당히 편리하게 제공해주고 있고 가운데 동부간선도로랄지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소식을 통해서 또 아래 강남권까지의 연결성 결국에는 아래쪽에 있는 강남권과의 연결성이 또 이 가치를 상당히 올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들이 도로망이라면 도로망 또 교통이면 교통이 굉장히 강남 쪽으로 많이 향해 있는 것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에 이런 유휴부지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자리 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첫 번째 있는 지역들이 있죠.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로 굉장히 기본 계획으로 탄탄히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관리 계획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24년, 25년까지 지속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것이 하나하나 완성이 되는 것만 굉장히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이런 아레나 타운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2만여석 규모의 이런 공연장 규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만여석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K-팝이랄지 외국인들의 이런 내한 공연들이 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이 지역이 문화랄지 또 음악의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탈바꿈될 수 있는 것들 요즘에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힘드신데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이곳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은 이런 시너지를 같이 엮을 수 있는 부분적인 그런 것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이제 창원미 문화산업단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49층 규모의 높은 층으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많은 일자리 위주로 들어온다는 것도 체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옆쪽으로는 이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죠. 이곳에는 의료와 바이오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또 지정이 될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병원들, 양질의 일자리, 의료 서비스 이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거주하신 분들은 이러한 서비스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창동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동역에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이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GTX 신호선과 또 창동역으로 인해 KTX 연장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있는 KTX역까지 창동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창동에서도 이제 KTX와 또 GTX 1호선과 4호선 이렇게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대한 역사로 변신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부간선도로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죠. 그만큼 이 동부간선도로 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래쪽에 강남의 영동대로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곳 동부간선도로가 선생님서도 이용해 봤는데 오히려 마포구랄지 영등포에서도 영등포구나 이런 쪽에서 오는 것보다 더욱더 시간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시간의 단축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통의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죠. 전세 가격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500에서 5,500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도봉구 창동의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동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미나 안내 좀 드리면서 저희 2부도 마무리를 할게요.
자,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첫 집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은 정보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요. 전화 주시고 예약하셔서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십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